이제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4차 함수 봅시다. 4차 함수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4차 함수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부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건데 4차 함수 봅시다. 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4차 함수는 뭐를 기반으로? 자, fx가 ax 4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했었을 때 4ax 세제곱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4ax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양수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음수면은 뒤집어서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뒤집어서 간다는 얘기야. 자, 양수, 음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3차 함수 다룰 때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방식이 크게 몇 가지, 서로 다른 두 번에서 만나거나 한 번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근의 형태로 좀 맞섰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중근이 되는 경우거나 제일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보니까 x축과 만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근들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자, 얘를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볼게. 도함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근의 형태, 그러니까 근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겠죠.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x 빼기 1 뭐 이런 거, x 빼기 2 뭐 이런 거, x 빼기 5 뭐 이런 거. 최고차 계수는 뭐 양수가 붙어서 3이 붙었다고 칩시다. 이러한 도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를테면. 오케이?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한 몸에 적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x 빼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3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얘를 도함수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자, 옆에다 좀 적어드릴게요. 자, 중근 하나랑 중근과 다른 실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중근과 다른 실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3중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2가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생각을 해봐. 3차 함수는 양 끝이 한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x축과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3차 함수는 무조건 x축과 한 점 이상에서는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근이 나오고 실근에다가 뭐가 있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여기다 적는다라면 실근 하나가 딱 있는데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처럼 이러한 형태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나요? 잘했어? 자, 근데 왜 첫 번째 경우를 색깔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얘는 왜 다르게 이렇게 가는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요. 얘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야.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지점에서? 하나, 둘,
세 개 만나게 되는 거고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하나, 둘, 셋, 뭐 예쁘게 그리는 게 일단 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처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난다는 얘기야. 부호 변화가 몇 회 일어난다? 부호 변화가 몇 회? 3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보세요. 위에 있는 녀석은 부호 변화가 몇 회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2번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2번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요. 1이 여기 있는데 자, 1일 때는 접하고 얘일 때는 지나는 거잖아. 접하고 지나는 거야. 이거 익숙하게 그려야 돼. 자,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끝이 내려가잖아요. 끝이 내려갑니다. 끝이 올라가는 건 최고차 계수가 양이면 결국 끝이 계속 올라갈 건데 얘는 끝이 내려가면서 뒤집히면서 접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점에서 접하면서 내려가는 거구나 라는 건데 자, 그래프 모양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일단 뭐야? 부호 변화가 1회 일어납니다. 부호 변화가 1회 일어납니다. 다른 거 부호 변화가 1회 일어나네. 자, 또 하나 볼 거.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얘는 끝을 올라가는데 얘는 뚫리면서 접하겠죠. 뚫잡입니다. 뚫잡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는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 뭐가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그래프 개형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도함수에서는 부호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증감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부호 변화가 여전히 얘도 1회 일어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1회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봐. 얘는 뒤에 있는 녀석은 부호 변화만 본다라고 했어요. 부호 변화만 본다라고 했는데 얘는 x축과 만날 수가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0으로 만들어주는 실근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b-제곱 마이너스 a씨라서 얘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항상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니까 0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0을 기점으로 얘는 항상 양이라서 x가 양일 때 양이 되는 거고 x가 여기 있는 부분이 음일 때 음이 되는 거니까 자, 3차 함수 그래프의 이 그래프 개형을 좀 더 예쁘게 그리려면 미분까지 해봐야 되지만 자, 대략적으로 부호 변화만 따져준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극대극소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겁니다. 부호 변화가 얘도 1회 됐죠? 얘도 1회 부호 변화가 얘도 1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부호 변화가 1회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봐 여기서는 극값이 몇 회 일어난다? 극값이 3회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극값이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양하게 2번, 3번, 4번이 있지만 큰 뼈대는 뭐냐?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부호 변화가 3회 일어나는 거냐? 부호 변화가 1회 일어나는 거냐? 부호 변화가 3회 일어나면 극값이 몇 개? 극값이 3개 나온다는 얘기고 극대, 극소, 극대 아니면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1회 일어난다는 얘기는 극값이 몇 개? 오직 한 개 일어납니다. 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라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그래프 개형을 살짝 그려볼게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내려가 됐죠?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내는 거니까 그래프가 지금처럼 W 형태인데 짝수차니까 결국 양쪽에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굉장히 큰 값, 굉장히 작은 값, 절대값이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중간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다. 그래서 세 개가 가져집니다. 자, 요 밑에다가 살짝씩 그려볼게요. 살짝씩 그려보는데, 자, 여기 파란색으로 일단 그릴게. 자,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그릴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따로 떼서 보자. 따로 떼서 좀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고, 자 내려갔다가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가 되는데 내려갑니다. 내려가 됐죠?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는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내신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 지르고 갑시다. 비율이 있어요. 극소가 되는 지점에 얘가 1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미쳤나봐. 거꾸로 그랬어요. 거꾸로 반대로 그랬어. 나 진짜 아이고 미안. 진짜 나 지금 몇 시야?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10시 안 됐지 아직? 뭐라고? 몇 시인데? 54분이지. 가볼게요. 뭐 하느냐? 뭐하고 진짜 모르겠네. 갑시다. 또 1이라 적었어. 미쳤나? 여기서부터 정신 잃었어. 일단 뭔가 잘못되는 걸 느껴가지고 증가합니다. 왜? 플러스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쭉 가가지고 여기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감소하다가 또다시 감소하는 겁니다. 또다시 감소하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양수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이 극대입니다. 극대 딱 한 개밖에 없죠. 여기 요 지점이 아볼에다가 위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서 뚫리면서 접하는 상황인데 얘랑 얘 비가 항상 3대 1입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야.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자, 왜 그런지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같은 경우에 바로 밑에다 그릴게요. 3번 같은 경우에 바로 밑에다 그리면 얘는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대칭형 형태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포물선처럼 그려집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극소 하나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자, 쌤. 근데 곡선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한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정확하게 알려면 이계도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계도함수가 제한적으로,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미적분 1에서는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미적분 2에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을 거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요철에 대해서 위볼 아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다?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올라가는지 어디서 감소하고 어디서 올라가는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는 통틀어서 극값이 오직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가 극값이 세 개가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4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f'x 이퀄 0가 f'x 이퀄 0가 실근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게. 극값이 세 개입니다. 극값이 세 개인 거야. 자, 근데 얘를 기점으로 나머지 2, 3, 4가 표현이 됩니다. 2, 3, 4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아닌 경우 모두 다가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 극값이 3개인 경우이거나 아닌 경우잖아.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이거의 범위를 구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를 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 극값이 한 개인 경우야. 극값이 오직 한 개인 경우야. 당연히 4차에서 극값이 오직 한 개인 경우는 뭐다? 별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별이 아닌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극값이 오직 한 개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이것 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를 이거 다양하게 많으니까 자 얘를 일일이 다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요? 전체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빼서 얘를 구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디부터 먼저 보시느냐 하면 5-10번부터 봅시다. 자, 5-10번에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fx가 있어요. x 4승에 마이너스 4x의 3승에 더하기 2ax의 제곱입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극대값 자체를 가지지 않는데 극대값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런 값이 가져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 극대값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 요런 경우는 결국에는 뭘 가진다는 얘기야? 극소값만 가진다는 얘기죠. 극소값만 가진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다? 극값이 몇 개라는 얘기야? 극값이 한 개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개 가지던가 한 개만 가지던지 자,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가 문제는 모든 걸 다 따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 자, 극값이 한 개가 나온다는 경우가 나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데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데 자, 극값이 한 개인 경우는 자, 뭐에서? 전체에서 뭐를? 극값을 3개 갖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극값을 3개 갖는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극값을 3개 갖는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났다?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난 얘기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버리면 되는데 자 어디? 얘 또한 미분으로 넘어갑니다. 미분하시면 얼마가 되는데 4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4a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x로 묶어냅니다. 4x로 묶어내면 여기가 x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3x가 되고 뒤에 있는 건 더하기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뭘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고 그 범위가 아닌 걸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봐봐. 여기 얘가 뭘 가지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야? 뭐 앞에 0이 있으니까 0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0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고 0을 근으로 가지려면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려면 a가 0 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자, 이 말은 뭐야? 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네. 따라서 a 값이 누구보다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9보다 작다. 4분의 9보다 작다 하나랑 그 다음에 a가 0이다. a가 0이다 라는 0이 아니다 라는 거니까 0이 아이씨 뭐야 0이죠. 0이 아니다라는 거랑 얘가 되니까 얘가 아닌 경우잖아요. 이 경우가 아닌 경우란 얘기야. 아니다 그냥 여집합으로 그냥 표시했어요. X식으로. 그러면 제가 뭘 뜻한다? 아 그러면 A가 0인 경우이거나 오케이? A가 0인 경우이거나 A가 누구보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시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한 개만 더 할게요. 저기 봅시다. 자 5-6번 봅시다. 5-6번 5-6번 fx가 있어요. fx가 x 3승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a가 되는데 극대값이 12가 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극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부터 합니다.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뭐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려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면 얘는 증가하는 거고 이쪽에서 감소하면서 내려오고요. 그래 항상 그리는 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1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힌트가 나왔죠. 그 값이 극대값이 얼마다? 12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2가 나오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 2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이게 얼마가 된다? 12가 되니까 a 값이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그러면 f1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이게 8이니까 얘가 극소값이 되겠지. 극소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는 극소값이 4가 될 때의 a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fx가 얼마가 된다? x의 4승에 더하기 4a 3승의 x 더하기 16이 되는데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극대값이 있으면 찾아라. 자 뭐부터 한다? 2부터 합니다.
4x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4a 세제곱이고 4로 묶어냈더니 x 플러스 a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하나.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얘는 자, 들어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죠?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겠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어디서 생기니? 여기서만 생긴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 이상이야. A가 0이면 0 이상 X제곱이니까 X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거야. 언제? A가 0이면.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 되지 않는다라면 0이 아니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요. 오케이?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 고일이잖아. 고일 두 가지 방식으로 a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3a 제곱이고 a가 0이면 접한다는 얘기죠.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이게 0일 때는 a가 0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면 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0 이상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에 의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날 거죠. 왜냐하면 저거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a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a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 양수가 될 거니까 부호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곡선 형태로 이렇게 간다 한들 부호 변화는 전혀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떻게 그리시든지 간에.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형태밖에 없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극소값 4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얘는 극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a에 4승이 되는 거고 더하기 16이 되고 이게 4가 된다고. 이항시키면 a의 4승이 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죠? 12, 4죠. 그럼 a 제곱은 2죠. a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텐데 a의 부호는 뭐 나와 있나? 없죠? 그냥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극대값은 없어요. 자, 숙제는 유제 5-8, 9,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은 14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5-7 5-7 이거 하나랑 하나만 더 합시다. 5-15 두 가지 보시면 되고 셀은요 88 89 합시다. 88 89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마무리 사람 찍고 잘 가고 잘 가시고 네, 잘 가시고 뭐 틀리는 거 얼마나 보자 가져가요. 쌤 그 카톡 좀 다 보냈어요? 아이고 수직이다. 여기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니까 2A 빼기 B가 얼마인데? 1이지. 하나 나왔네. 그 다음 얘 미분하면 4A의 X가 되겠죠. 잘했네. 잘하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a-b죠. 4a-b가 얘 미분하면 얼마죠?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연립 잘못했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뭔데? 결국에는 증가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1에 x 빼기 4a가 있을 거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떠 있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얘랑 얘랑이 한 교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랑 얘랑 한 교점이래. 얘랑 한 교점에서 만족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곡선에 끄은 접선을 교점에서 각각의 끄은 접선을 기울기를 L 이걸 이렇게 둔다. 그러면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일단은 뭘 해주셔야 되느냐? 뭐라는 게 좋겠노? 교점에서 한 교점에서 끄은 접선을 각각 저렇게 둔다. M1, M2과 기울기의 차가 마이너스 6이다. 아래로 볼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만난다라는 얘기인데, 만난다. 그럼 여기에서 끄은 접선과 여기서 끄은 접선이 얼마가 되더라? 지금처럼 두 근의 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두자고. 알파 제곱 빼기 1 교점 x좌표. 그러면 여기에서 a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3이 되겠네. 요거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미분해가지고 얘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2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죠? 그 다음 2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가 될 거냐면 미분하면 그럼 얼마가 되는데 2a 알파.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더하기 2가 되겠지. 각각의 곡선 이거라 그랬고, 이거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뺀다? 얘를 빼면 되겠죠. 뺐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 값이 6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3이 될 수밖에 없고, 알파 마이너스 a 알파가 4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a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a 알파를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알파 빼기 4가 a 알파가 되겠네. 여기 있는 요 부분 보이시? a 알파 곱하기 알파죠. 그러면 a 알파가 얼마가 된다? 알파 빼기 4죠. 오케이? 그러면 알파 빼기 4의 알파죠. 오케이? 여기는 요 부분이 뒤에 있는 게 2알파 더하기 3이 되겠고, 알파 제곱 빼기 1이니까 알파 제곱 일단 날아가겠네. 마이너스 4알파 나머지 계산해주면 알파 값 나올 거고 a 값 나올 거고 계산해주면 되겠네. 해설 받아갖고 집에 가서 고쳐. 알겠지? 조금씩 발전하네. 네? 아, 그러면 쌤 해설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 뒤에 세 문제 있는 것만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